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생명체랑 자연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배우고 있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해서 했어. 빛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 준다 그랬죠. 빛의 색이 밝기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의 색깔, 우리 과학적 용어로는 파장이라고 해주시면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빛의 분기. 예시로 세기에 따라서 같은 식물 내에서도 밝은 곳, 어두운 곳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양이업, 음이업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예 다른 종인데 밝은 데서 진화하는, 어두운 데서 진화가 이루어진 애를 보면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라고 제가 빛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양이랑 밝은 곳, 어두운 곳에 따라서 어떻게 생명체가 영향을 받는지 설명했고, 파장은 해조류로 설명했습니다. 김 색깔 혹시 한번 확인해봤니? 아니요. 심심할 때 한번 확인해봐라. 여기는 이제 나팔꽃 같은 걸로 간단히 예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학적 원리나 이런 것보다는 빛이랑 생명체가 상호작용하는 거였구나 정도만 아셔도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할 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물론 과학적 원리를 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수업 잘 들었는지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오늘은 온도가 생명체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해볼 겁니다. 바로 그림을 그려야 되네. 우리 과학 중에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요, 물리랑 화학이 좀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거의 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양이 엄청 늘어나는 거겠죠. 지구에서 적도가 뭐야 얘들아? 적도. 뭐가 영도인데? 위도 영도지죠. 위도가 가로야 세로야? 가로인 걸 잘 아네. 그래서 위도 영도지죠. 이렇게 있고 극지방은 위도가 얼마라디? 90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 0도부터 90도로 이렇게 슥슥슥 갈 때 뭐가 좀 바뀌어? 차이가 뭐가 있어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온도 파트니까 온도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가 더워요? 여기가 온도가 높고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거는 대략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유는 되게 많은데 뭐 각도도 그렇지만 태양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랑 거리가 어때요? 차이 많이 나죠? 물론 직사광선 이런 남중고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난로를 여기서 떼는 거랑 6,400km 뒤에서 떼는 거는 온도가 다르죠. 그죠? 요 거리가 6,400km 정도 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적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생명체라도 적도에 사는 애랑 극지방에 사는 애랑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볼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추울 때 움츠리고 있니? 아니면 이렇게 펼치고 있니? 움츠리고 있죠. 그럼 겨울 엄청 추운 데 사는 여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몸뚱아리가 클까? 아니면 얇고 길까? 메롱, 뚱뚱하지롱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팔다리는 길어 짧어? 짧은 게 좋습니다. 꼬리는 뭔가 두껍고 이런 느낌이고 머리통은 좀 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귀 같은 거는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작게 이렇게 생긴 여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우. 나중에 사진 보여주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게 더 시원하죠.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열을 잘 잃는 그런 몸의 구조를 가져서 더 얇고 다리도 길고 꼬리도 약간 크고 길고 머리 작아. 그 다음에 귀는 이만해. 그래서 이런 느낌. 비율이 이렇다는 거지. 크기는 다를 수 있다. 작을수록 열을 잘 잃어서. 크기는 이제 사진으로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막여우가 크기가 더 큽니다. 쥐가 열을 더 잘 잃거든요. 크기가 작을수록 더 잘 잃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제 그림이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사막여우 보시면 뭔가 귀 크죠? 꼬리도 뭔가 길쭉하고 털도 있으면 다리도 훨씬 길고요.
여기 북극 여우 보시면 이렇게 귀도 작고 이렇게 얘 선생님 꼬리 크고 두꺼운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 털 잘라 보면 얘가 조금 작습니다. 꼬리가 너무 길면 얼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온대 지방 한 위도 한 30에서 40은 어떻게 생겼겠니? 한 중간 스타일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얘네도 온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혹시 여기 히터가 나오고 있니? 네. 여기에서? 여기 아 뒤에서? 이쪽에 앞으로 엄청 강하게 오네 보이죠? 왜일까요? 끄자. 너희 잘 것 같은데. 동백나무 보면 초겨울이나 겨울 말에 꽃이 피어. 눈이 올라가 있다, 그죠? 얼음은 온도가 0도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얼음이 여러분 피부에 올라가 있으면 동상이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얘네도 동상을 입을 텐데 안 입어. 독특하게 진화해서 그렇습니다. 얘네 보면 온도의 영향을 덜 받으려고 나뭇잎 잎을 보면 꽃잎이 이렇게 있으면 꽃잎에 털이 다다다다다다닥 나 있어. 그래서 눈이 이 털 위에 올라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열이 전달 안 되고 공기층이 한번 커버해줘서 이렇게 냉해를 좀 덜 입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신 거 뭐? 그다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부자 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혹시 홍시 임금님이 이제 수라상에 올라갔던 전설의 홍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핫했어요. 전설의 홍시, 설이 맞은 홍시가 있습니다. 설이가 뭔지 알아요? 아, 도둑질? 그 설이 말고요. 도둑질한 홍시도 맛있겠지. 아 확실히 근데 하지만 이렇게 서리가 앉은 그런 홍시가 나옵니다. 설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설이 맞은 홍시 그림을 잘 못 찾았는데 보통 보이면 바로 따버리거든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얼음이 이렇게 끼는 이런 상황에서 생긴 홍시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이나 홍시 같은 거.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홍시였어. 근데 다음날 서리를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당도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 한 5 정도 되던 게 15까지 올라가. 당도가 3배나 달아져요. 엄청 맛있어져요. 그래서 15 왜 이래? 옛날에 귀하고 그 다음에 2000년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엄청 비싸게 팔려서 한 개 2, 3만 원 했어. 그때 2, 3만 원이면 요즘에 물가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통닭이 몇 마리지? 6마리? 통닭이 7,000원 안 했던 것 같은데 브랜드 통닭들이 7, 8,000원 할 때니까 2만 원이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못해도 3마리 요즘으로 치면 한 7, 8만 원 하는 거죠. 한 개. 엄청 비쌉니다. 왜 비쌌냐? 맛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볼 겁니다.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치가 없어졌어. 그 원리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 아신 분이 부자가 되셨겠죠? 그때 감 한 개 가격이 한 500원 했을 거야. 500원인데 얼마에 팔았다고? 2만원까지 뻥튀기 할 수 있었다. 몇 배예요 이거? 40배, 그죠? 우리도 뻥튀기 하는 원리를 한번 배워보면 먼저 이걸 알아야 되더라. 어는 점 내림. 중학교 때 배우고 와야 하는데 선생님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의 어는 점은 몇 도예요? 0도인 거 아시죠? 그러면 어는 점 내림이니까 0도보다 온도가 더 떨어져야 언다 이런 뜻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거 관련 실험은 여러분이 한 번쯤 봤다고들 하던데 뭐 얼음에 소금 뿌린 다음에 막 우유 같은 거 막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고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니? 그런 걸 본 적 있으면 그 실험을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겁니다. 모르시겠다면 그걸 설명해. 혹시 지금 좀 잠깐 나와볼래? 네, 잘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물이랑 얼음 중에 같은 분자수라면 부피가 뭐가 더 큰지 알아? 얼음이 더 크다는 거 배워봤어요? 이제 얼음이 부피가 더 크다. 이제 네가 나랑 같이 물이 되는 거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물분자들은 물분자들은요 이렇게 평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너도 돌아다니볼래?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붙으려면 여기까지 붙을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얼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볼래? 이게 얼음이야 얘들아. 사이어인이다.
단단하게 뭔가 자기 팔들로 이렇게 어떤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같은 두 분자지만 부피는 어때? 부피는 크고 더 단단해집니다. 못 움직이게 이렇게 결정이 생기는데 이제 칠판이 가운데 있다 치자. 우리가 물 분자 지금 물 분자 해봐봐. 물 분자 하는데 얼음이 되고 싶어. 얘 사이를 두고 해야 돼.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얼음이 만들고 싶은데 뭔가 가운데 방해물이 있으면 얼음 되기가 어려워. 이제 들어가도 된다. 고맙다. 그래서 그냥 물보다 소금물이 더 안 얼어. 뭔 소리냐면 그냥 물은 이렇게 물 분자가 있으면 뭔가 구조를 만들기가 쉽죠. 근데 소금물은 중간에 뭐가 들어있다는 소리야? 소금이 있어. 그래서 얘네끼리 결정을 만들기가 어려서 온도를 더 떨어뜨려야 돼. 요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응. 물보다 소금물이 더 얼기 어려운 이유 중학교 때 하고 오셔야 됩니다. 배웠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제 홍시 입장에서 보자.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서리가 왔어. 그러면 0도씨 밑으로 떨어진다는 소리고 얘 체온이 그러면 힘들게 만든 열매인데 나 종족 퍼뜨리려고 만든 열매인데 얼어서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생을 읽은 자기의 결실인데 그래서 얘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홍시 감 속에는 대부분 당이 녹말로 있어. 여러분 밥을 국에 말면 풀어지니 아니면 그냥 밥알 모양이 그대로 있니? 풀어져? 이럴 수가 곤란하구만. 그렇지. 밥에다 물 말면 밥이 없어지진 않잖아. 밥 모양이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당 한번 생각해봐. 포도당 물에 녹게 잘 안 녹게? 이거 엄청 잘 녹아. 포도당 수액으로도 맞죠? 그래서 포도당 물에 잘 녹아. 그래서 홍시가 녹말로 있다가 녹말은 물에 안 녹는다. 근데 0도보다 떨어지면 안 얼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어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얘로 바꿔. 포도당으로. 그러면 얘는 물에 잘 녹죠. 그러면서 홍시 안에 있던 체액 농도가 원래 녹말로 있을 때는 녹말은 안 녹으니까 물 농도가 별로 안 높은데 얘를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바꿔. 그러면 얘가 물에 녹겠죠. 그러면서 체액 농도가 올라가. 이 말 이해되나 혹시?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안 죽으려면 0도에서 안 얼어야 돼. 안 얼려고 하면 몸의 농도를 높여야 되고 녹말 상태로 있으면 물에 안 녹아서 물 농도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물이 잘 어는데 얘를 포도당으로 바꾸면 포도당이 물에 녹아. 그래서 0도에서도 안 어는 상태가 됩니다. 어는 점 내림 현상 때문에. 어렵지?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어제 홍시일 때는 대부분 녹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서리를 맞는 순간 이 녹말이 뭘로 분해돼서 바뀐다고요? 포도당이 된다고. 여러분 설탕 그냥 포도당 이런 거 그냥 찍어서 먹는 게 달아? 아니면 그냥 밥으로 이렇게 혓바닥에 대는 게 달아? 포도당이 훨씬 달거든요. 우리가 혀에 넣었을 때. 칼로리는 같지만. 그래서 서리 맞은 홍시가 서리를 맞고 나면 정말로 달아지는 건 사실이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자습서나 교과서 일부 이제 뭐 지학사 이런 데도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그래프 한 개 준다 얘들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죠? 찾아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 교과서. 서리 맞은 홍시에 대한 원리를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주고 이게 서리 맞은 홍시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 해석을 해줄게. 잠깐만 적게 되네. 여기 보면 밑에 월이 적혀 있어요. 8월,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3월입니다. 8월, 9월, 10월은 어때? 더워, 추워? 덥죠, 덥죠. 8월이 추워. 추울 수도 있지. 어쨌든 8, 9, 10월은 대체로 덥죠. 12월, 1월, 2월은 좀 어때? 춥죠. 그래서 이 계절에 따라서 감 안에 있는 물질의 농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더울 때 어때? 녹말이 많죠. 근데 11월, 1, 2월 되니까 어때? 녹말의 양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포도당은 낮다가 추워지니까 포도당 농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올라가죠?
얘가 분해돼서 얘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삼투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안 배웠지만 이렇게 때 배우긴 했지, 농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홍시 안에 있는 책의 농도. 그래서 농도는 어떻게 됐어요? 추워질수록 높아지죠.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얘도 높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농도가 높아지니까 잘 안 오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감을 적절한 시기에 따서 냉장고에 넣으면 달아져요. 쉽죠? 대부분의 과일들이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달아집니다. 이걸 몰라서 비싸게 사 먹었어요. 처음에는 안 밝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누가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얘기. 또 얘들아, 빨래 말릴 때 온도가 높을 때 잘 말라, 낮을 때 잘 말라? 네? 낮을 때 잘 마른다고? 높을 때라고 한 거죠? 여기 환청이 들리나? 잘못 대답할 수도 있다. 이제 경험에 근거한 거니까. 근데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돼. 이건 사실이야. 이제 화학이나 지구과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다. 포화 수증기라는 건 높아진다 이런 거 배우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잘 됩니다.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식물은 어떻게 수분을 얻어? 우리는 물 먹고 싶으면 가서 먹죠. 식물은 어떻게 하대? 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뿌리로. 그죠? 뿌리로 먹을 때 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온도가 높은 데서 사는 생물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이 계속 날아가겠죠, 빠르게. 또 온도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사막 같은 데는 비도 잘 안 와, 얘들아. 그러면 한 번 비 왔을 때 잔뜩 저장한 다음에 안 잃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잎 자체를 엄청 두껍게 하는 이런 다육 생물이 되기도 하고, 온도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너무 증발이 잘 일어나서 잎에 기공, 이렇게 공기 나가는 구멍도 막아버리고요. 잎에 이렇게 다육 생물이 된 것도 있는데 줄기가 다육인 것도 있어. 이 나무 이름 혹시 아나? 이거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 들어봤어? 네. 어린 왕자에 나온다면서. 두더다콩이 나오는데. 바오밥 나무 이렇게 이 사람 보면 사람이 요만하거든요. 나무 크죠? 얘는 비 한 번 오면 여기 주변에 있는 물 자기가 거의 다 땡겨가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생물이 없는 게 훨씬 잘 살아. 얘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바오밥 나무를 봐봐. 이게 뭔가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수목원 같은 데 놓으면 멋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얘를 옮기고 싶은데 얘를 옮기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씨앗 가져가서 심으면 되죠. 그래서 얘를 양식을 하고 싶었어. 최근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자라. 땅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고 물 잘 주고 온도 막 30도 가까이 맞춰도 안 자라. 근데 최근에 얘가 발화하는 방식, 싹 트는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00도씨에서 끓이면 싹이 터. 희한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어떠냐면 얘가 사는 지역은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 너무 더워가지고 갑자기 저절로 불나. 그래서 그런 지역에 불이 나면 여기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겠죠. 이때 바오밥 나무 씨앗이 이렇게 있다가 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물 잘 흡수해서 잘 산다 그랬잖아요. 불 나가지고 싹 다 죽으면 여기 불이 나 있으니까 요 안에는 수분이 있으면 끓겠죠. 그러다가 이제 100도씨 넘어가고 하면 이제 여기서 시간 좀 지나면 싹이 이렇게 틉니다. 그러면 주변에 싹 다 죽어 있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잘 크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제가 밝혀졌습니다. 얘도 어떤 영향 받은 거야? 어쨌든 온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지 식물은 잎이 어떻다 그랬어? 좀 좁고 두껍고 그랬잖아. 근데 빛도 겁나 센데 온도까지 겁나 높으면 이제 이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잎이 가시가 된 겁니다. 아예 그냥 얇아지다 못해 두꺼워지다 못해 그냥 가시 형태로 된 거고요. 가운데 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막에서 길을 잃겠냐만 잃으시면 다육이라든지 바오밥 나무라든지 선인장 찾으셔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알로에만 날 거야. 아니 저걸 어떻게 잘라요? 어떤 거? 사막에 조난 됐을 때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어요. 어떻게 자르냐고? 뭐 돌멩이로 자르던가 잘 잘라봐야죠. 저도 조난 안 당해봤으면 모르겠는데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 팔 것 같습니다. 한번 조난 당해보세요.
이제 여기까지가 온도랑 관련된 거예요. 생물이 온도에 영향을 받을 때는 좀 증발이랑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분이 아니라. 이제 여기부터는 완전 수분과 관련이다. 한번 보자. 여러분 반에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니? 닭이요. 닭 알. 이거를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달걀이라고 하잖아요. 달걀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달걀. 달걀이라서 닭이 먼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적으로는. 네, 생물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먼저예요. 하하하하하. 이 이유를 알아야 되더라. 그냥 맞히는 거야. 뭐 50%니까. 닭이 무슨 생물이야? 조류죠. 조류 조상 먼저 알아요? 싫어. 맞아. 공룡 파충류들이. 파충류 조상 먼저 알아요? 박테리아. 너무 조상님인데 그거? 양서류. 얘 조상. 아메바. 어류. 너무 조상이라니까 그거.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 그래서 생선 뭐나 알나. 얘 뭐나 개구리. 알라. 얘 파충류들. 알라. 그래서 조류 생기기 전부터 조류 조상님들이 알 낳았습니다. 그래서 알이 먼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조류는 여러분으로 치면 MGR이라고요. 얘는 좀 신세대 알이야. 근데 어류알은 언제 거야? 한참 조상님 알이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눈이. 눈? 이거 내가 괜히 이거 그려가지고. 알이 조그만해요. 알이 작아? 알 큰 것도 있어. 아니 그 새거는 딱딱하고 어류알은 말랑말랑해. 그래.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이 MGR 조류의 알은요 딱딱해. 뭐 때문에 딱딱해? 껍질이 있어. 이게 엄청난 특징입니다. 껍질 왜 있을까? 보호하려고. 뭘 보호하려고? 알을. 근데 이 알 좋아하는 포식자들한테 계란 갖다 주면 좋다고 잘 까먹어. 못 깔 것 같아 이 껍질? 방어력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이유지만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물. 빛, 온도, 그다음 뭐야? 물 때문에 그래. 지금 이 알껍질에 보면 안에 방수막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방수 처리가 돼 있어.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 나와서 살려면 뭐가 없어. 여기는 물이 잔뜩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 나오면 여기서 알 나오면 물이 없다고. 그래서 얘는 수분 증발, 수분을 날려먹는 걸 조절하기 위해서 알껍질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 같은 거에 알껍질 뭐에 영향 받은 거라고요? 수분. 물을 영향 받은 거다. 그거의 예시다. 풍뎅이 한번 볼까? 풍뎅이 혹시 만져봤어요? 본 적 있어 실제로? 우리 이제 사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실제로 본 애들이 많다고. 내 선생님이 서울에서 막 학원 가서 가르치고 할 때는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 얘 한번 보시면 한번 만져봤어? 네. 좀 딱딱하고 여기에 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쏙 흡수하는 게 아니라 또르르 이렇게 굴러 떨어져. 그죠?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하면 얘도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는 물 찾아갈 때 그냥 GPS 켜가지고 호수 있네 하고 가면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숲은 너무 넓어. 그래서 얘도 언제만 물을 먹게? 비 올 때만 몇 방울 이렇게 마셔요. 그거 가지고 다음 비 올 때까지 견뎌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신 물이 날아가지 않게 완전 방수 코팅돼 있습니다. 물론 방어력도 높지만 얘 같은 경우는 장수풍뎅이의 이런 단단한 매끈매끈한 방수 처리된 껍질도 역시나 수분 손실을 막으려고, 얘도 파충류의 비늘도 수분 손실을 막으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장수풍뎅이 껍질, 도마뱀 비늘, 알 껍질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다고? 수분, 환경 영향 받은 거다. 다음 요것도 보겠습니다. 요거는 서울대학교 면접 옛날에 논술로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서울대 그냥 간다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죠? 롤에서도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뭐
다이아 쉽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한번 봐주시면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낙엽이 왜 생기는가를 물어봤었어 교수님들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낙엽에 대해서.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잎이 뭐 하는 기관이야? 낙엽은 잎이 떨어지는 거죠? 잎이 뭐 하는 기관이에요? 잎이 영양분이 되고 떨어지는 거. 아니 잎의 원래 기능. 잎에서 뭐 일어나? 광합성. 그래. 광합성 해야 돼. 얘로 밥 먹고 대사하고 다 일어난단 말이야. 식물 입장에서. 근데 얘를 버려? 아까 잎의 기능을 잃고 떨어진다는 게 낙엽이라 했잖아요. 얘를 버려. 이거 사람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잘 살다가 갑자기 배를 째, 열어, 내장을 다 드러내, 버려, 팔다리 잘라. 이거야. 매년 겨울 때마다 얘는 내장이랑 팔다리를 다 드러내. 미친 짓 아니니? 이거 만들려고 내가 봄부터 얼마나 에너지 많이 들였는데 빛 아직 잘 쬐고 있는데 왜 이거 다 드러내? 상식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면 살기 어렵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가서 답변 잘해라. 잎은요 광합성의 기능도 있는데 잎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잎의 면적이 넓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이러나 저러나 증발돼 수분이. 근데 겨울에는 뭐가 문제냐면 겨울은 기온이 어때? 0도보다 보통 맞아요. 낮죠. 땅은 그럼 더 빨리 차가워집니다. 기온은 그냥 거의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비가 왔다 치자, 눈이 왔다 치자, 땅이 스며들어 안 스며들어? 스며들더라도 안에서 뭐가 돼? 얼음으로 있다고. 그럼 식물이 뿌리로 못 빨아당겨요 물을. 그럼 잎을 그대로 두면 물이 계속 날아가서 말라서 무조건 죽어. 겨울에 살아남으려면 가을까지 모았던 물을 하나도 안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잎 다 떨어뜨리고 가지 끝에 보면 방수 처리해 얘가 코팅시켜 물 못 날아가게.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잎 자기 장기를 다 떼내면서까지 이렇게 겨울을 날려고 준비를 합니다. 낙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살려고 뭐랑 관련이 있어? 물. 이제 공기 할 겁니다. 아 힘드네. 공기 보자. 그 우리 마라톤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나? 올림픽이던 그냥 일반 마라톤 대회던 거의 우승하는 나라가 비슷하죠. 케냐, 에티오피아, 마라톤 단거리 말고 장거리 뭐 그런 나라들일 겁니다. 검은색에 팔다리 엄청 기시고 막 마른 분들이 잘 뛰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뭐 황영조 씨나 이봉주 씨는 진짜 금메달 땄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원래는 좀 불가능합니다. 얘네 특징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달라. 걔네 다르게 진화했어. 얘네 조상님 때부터 어디에 살았냐면 해발고도 2000에서 5200에 살았대.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봐봐. 여러분 지금 해발고도 몇 미터예요? 해발고도는 바다부터 높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바다로부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30m. 30m는 되는 것 같아. 찍어보면 GPS 찍어보면 아까 10에서 한 30m 정도 돼. 우리 해발고도 여기 삽니다. 지금 보이는 제일 높은 산 저거 몇 미터 정도 되니 저거? 위로 수직으로 한 300, 500 되겠다 그죠? 한 300 칠까? 500 칠까? 넉넉잡 500 하겠습니다. 자, 얘네는 우리는 산 꼭대기가 지금 500m잖아요. 얘네 몇 미터 산다고? 높이 산 애들? 5천에 살아. 그래서 얘네는 태어난 위치 자체가 우리 저 산 있잖아요. 10개 쌓아가지고 여기 태어나. 여기 살아. 다르죠? 겁나 달라.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어떤 차이가 있어? 산소. 산소량이 낮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량이 낮아. 지구 중력 작게 받는다. 산소 낮아. 온도도 낮아. 그런 데서 태어나요. 그리고 이 나라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여기서 뭐 잘 살겠니? 여기 뭐 없단 말이야.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근데 먹고 살게 커피 아니면 달리기밖에 없어. 하루에 10km씩 유치원생부터 계속 뛴다고 합니다. 중학교 되면 이제 아침 1교시에 뛰는 게 한 20km로 늘어나고 이런 거밖에 안 한대. 마라톤은 날아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산소가 희박해. 여기 우리 21% 돼. 여기 가면 한 18% 돼. 우리 18%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게 기절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조금만 걸으면 하면서 약간 식은땀으로 그래. 얘네가 내려와봐. 어떻게 되겠어? 날라다니. 뛰어도 안 힘들어. 진짜 안 힘들어 하셔. 그냥 우리 그냥 뛰듯이 요렇게 뛰면 하루 종일 뜁니다 이 사람들.
마라톤은 이제 극한 상황까지 뛰니까 힘들어하는 거고 안 힘들단 말이야. 산소 공급. 산소가 부족해서 못 뛸 일은 없어.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도 대충 해발고도 2,300 정도 됩니다. 얘는 심지어 또 더워. 산소도 없는데 더워. 진짜 살기 어렵나. 이제 그 중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킵초게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 초등학생쯤 이 사람이 이제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이 사람 피랑 제 피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 혈액을 보시면 이 적혈구입니다. 아주 흐리멍텅하고 뭔가 많이 없죠? 근데 킵초게 아저씨 피 한번 보세요. 확대해줄까?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해상도가 이 사람 피고요. 제 피입니다. 뭐가 달라? 빽빽해요. 이 사람은 적혈구 훨씬 탱글탱글하고 수도 많죠. 왜 이렇게 진화했겠어? 이 사람들 산소가 없는데 살았으니까 공기에 영향 받은 겁니다. 근데 단점도 있다. 적혈구 많으면 좋을까 얘들아? 산소는 독의 역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소 너무 많이 해서 노화 빨리 와. 또 혈구가 이렇게 크고 단단한 게 많잖아. 혈관은 똑같을 거 아니야 나랑. 근데 혈구가 뭐가 많아? 혈압이 엄청 높아. 심장도 대빵 커야 돼. 그래서 이 나라의 평균 수명은 한 50세 전후입니다.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니까 빨리 가는 사람은 한 3, 40대 가겠죠. 제가 이 나라 가면 꽤 나이 많은 사람 취급 받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교장 선생님 정도 되면 돌아가세요. 일을 못 하시고 거의 이제 고인이 되셨다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 정도가 돼. 알겠죠? 좋지만은 않다. 저는 이제 얇고 길게 이렇게 사는 걸 권합니다.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니? 나도 좀 찍고 놀랬다. 너네보다 안 좋다. 뭔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이제 토양 볼 겁니다. 토양. 얘 파리지옥인데 식충식물, 이거 팔 있죠? 식충식물을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를 보면 조금 바로 답을 알려줄게. 우리 몸에서 제일 구성성분 많은 거 뭐라고 배웠어? 1학기 때. 물 기억나? 그 다음 뭔지 기억나? 탄소. 네. 단백질이었다. 그 다음 많은 거 뭔지 기억나? 지질이었다. 그 다음 많은 거 기억나? 핵산이었다. 그 다음 많은 거는 탄수화물. 이런 순서였거든요. 요거는 알아두면 평생 좋습니다. 근데 물 빼고 단백질은 원소가 뭐였어? 구성 원소가 C, H, O, N이었던 거 기억나요? 얘 때문에 그래. 얘. 이 식충식물들이 사는 땅에는요 질소가 없어. 거의 안 살아. 근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생물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질소가 없어. 그럼 단백질을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N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곤충 먹어가지고 얻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땅에서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비료라고 하는 거에 요거 많이 넣어줘. 비료는 질소를 많이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뭐 자연 환경에서 있었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토양 영향 받은 거다. 토양의 양분 때문에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이랑 관련 있는 거 지렁이는 옛날에 설명했었고 두더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 그림은 선생님 추억이 있는 그림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릴 때 이제 할머니 밭에 가면 할머니 고구마를 막 이렇게 키우셨어. 할머니가 고구마를 파서 던지면 난 통에 넣는 역할을 하고 근데 할머니가 가끔 웃으면서 던질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고구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잖아. 근데 고구마가 물컹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추억이 있단다. 할머니 고구마랑 고구마에 흙 묻어 있는 거랑 이 두더지 보이죠? 두더지에 흙 묻어 있는 거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던져주면 뭔지 하고 탁 잡으면 할머니가 막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알고도 받아줬습니다. 예, 이렇게 막 리액션 해주고 할머니 좋아하니까 나도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두더지 보시면 두더지는 땅 속에 땅 파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오감 중에 별로 쓸데없는 게 생겨. 뭐가 좀 쓸데없을까? 일단 시각 필요 없어. 여기 빛이 안 들어와. 또 청각도 그닥 필요 없어. 소리도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못 느껴. 대신 뭐 엄청 잘 느끼냐면 여기가 발달돼 있습니다. 후각이랑 여기서 진동도 엄청 잘 느껴.
우리는 귀로 진동을 느끼는데요. 얘는 진동을 거의 코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 있습니다. 코로 얘 진화가 뭐 토양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얘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무 뿌리가 있다 치자. 이 두더지가 지나갈 거야. 이렇게 야 이렇게 지나간다. 지나가면 두더지 입장에서 나무 뿌리 어떻게 느껴지겠어? 아주 부드러운 돌 정도로 느껴진다고. 땅 파고 막 샥샥샥 가다가 나무가 있어. 돌보다는 나무가 무르잖아. 그죠? 샥샥샥 지나. 그래서 두더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아 좋다 하고 요런 길만 주로 다녀. 무른 돌 있는 데만. 그래서 두더지 몇 마리 살면 거기 있는 농작물 다 개박살납니다. 먹을 만한 고구마다 냄새 잘 맡는다 그랬잖아. 다 파먹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익하진 않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토양의 질이나 이제 식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외국에 뭐 미국 쪽에 산다더라고. 이 두더지 중에 코가 극도로 발달한 애가 있어서 이름이 별코 두더지인데 좀 징그럽게 생겨서 가려놨거든요. 코가 이렇게 생겼어. 별 모양으로. 진동이랑 냄새를 엄청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극도로 발달해서 보여줄까? 네. 치면 나오나?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진동과 아주 그런 걸 잘 느끼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한 두더지가 있다. 보면 이렇게 지렁이, 두더지 이런 애들이 토양이랑 영향을 주고받고요. 토끼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냐 그러면 토끼 맨날 똥 싸잖아요. 식물 먹고 이 똥이 이제 토양 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지렁이가 죽어서 시체가 되는 것처럼 두더지가 파서 이 공기 성분을 땅에 녹이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 볼 겁니다. 미생물 다 해간다 얘들아. 몇 분 남았어요? 좋아. 이거만 좀 길구만. 아 우리 세균에 좀 독특한 애들이 있어. 이제 선생님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이제 제가 어릴 때 궁금했던 거는 책에서 읽거나 했던 거는 과학적으로 좀 이유를 찾았어. 누군가 찾아주셨단 말이야.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근데 아직도 해결 못한 게 있는데 사람이 이제 땅을 계속 파다 보면 지금 제일 깊이 판 게 한 2km 정도까지 팠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흙을 퍼려보면요 생물이 하나 있어. 세균이 하나 산단 말이죠. 근데 이 세균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왜 살까라는 생각을 했냐면 일단 우리 지하수가 깊어도 어디까지 흐르냐면 한 1km 부근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얘는 물이 없어. 온도도 겁나 높습니다. 여기 지열도 높아요. 물도 없어. 그럼 얘가 언제 움직이냐면 한 이제 통계상 한 10,000년에 한 번씩 한 번씩 지진이 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여기가 깨져. 그럼 물이 어쩌다가 한 방울 정도 들어온대. 그럼 한 방울 들어오면 물 한 방울 들어오면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대사하다가 물이 마르면 또 한 1000만 년 기다려요. 10,000년에 물 한 번 떨어지면 기분 좋았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 얘 왜 살아? 가 궁금했어. 나중에 좀 밝혀줘 보세요. 저는 아직 이런 연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얘랑 관련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균들 중에는 혐기성 세균이 있고 호기성 세균이 있어. 혐자는 뭘까? 싫어한다는 뜻이 호는 좋아한다는 뜻이야. 기는 공기야. 그래서 혐기성은 공기를 싫어하는 애고 호기성은 공기를 좋아하는 애야. 얘는 땅속 깊이 살아. 혐기일까 호기일까? 요건 우리가 밝혔어. 얘가 혐기성 세균이다. 공기 싫어하네. 그래서 들어갔나 보다 정도는 알아. 너 어디까지 왜 여기까지 들어간 거야? 는 몰라. 그러면 우리 일반 토양에서 혐기성 세균은 이렇게 땅 밑에 살아. 호기성 세균은 어디 살겠어? 이쪽에 삽니다. 우리 책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사는데 여기 근처에는 호기성 세균이, 여기 밑에는 혐기성 세균이 살고 얘네가 예를 들어서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 혐기성 생물들이
그러면 아래쪽 토양은 좀 산성도가 어떻겠어? 높겠죠? pH는 낮겠죠? 그래서 토양에 얘네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미생물도 우리가 여기 토양이랑 영향 서로 주고받는 거에 예시로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제일 어려운 파트 손 많이 가고 설명하고도 많은 파트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생명체가 환경에 영향받는 것 또는 환경에 일반 생명체가 영향을 받는 걸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환경이랑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